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30일 오전 마침내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명했습니다. 조중동과 보수언론 그리고 종편방송, 국힘당까지 가세한 공수처장 임명 방해 작전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이들은 공수처장 후보자로 김진욱, 이건희 후보자가 결정되자 또 신상털기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공수처장 임명이 유력한 김진욱 후보자에 대한 공격이 집중됐는데요. 그중 가장 웃겼던 기사는 집 없이 청렴하다는 공수처장 후보, 대치동 12억 원에 산다라는 종양일보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가 너무 웃긴 건 실제로 대치동 전세가 평균이 12억 원을 상회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뭔가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인 양 그를 집중 저격했다는 사실인데요. 이 기사는 전후 맥락도 없습니다. 대치동 12억 전세, 아들 교육 문제로 이사한 듯으로 이어지며 그냥 또 마녀 사냥을 위한 소설을 써나갔습니다. 결국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결판을 내겠다는 의도인 거죠. 아마도 하나씩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을 꺼내놓기 시작할 텐데요. 예전에 그 방식 그대로 말입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한 학자의 바른 소리가 저의 가슴을 뛰게 하는 하루입니다. 이 바른 소리는 1000만 년 만에 나온 학계의 사법부를 향한 자성의 목소리인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한 사립대 총장이 판사의 결정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정대화 상지대 총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23일 등록된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을 소개하며 정경심 교수 사건을 다룬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청와대 청원 4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 동의에 대한 재판부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옳은 지적이다라면서도 반대로 접근해보자며 자신의 생각을 적었습니다. 나는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하며 판사 1명 혹은 3명이 내리는 결정이 진실이라고 믿고 반드시 따라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사법제도에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는 게 정 총장의 생각인 겁니다. 정 총장은 그러면서 국회 다수결을 통한 의사결정 방식을 사례로 들었는데요. 그는 국회에서는 모든 안건을 의원 300명의 다수 의견으로 결정한다. 정부에서도 각종 회의를 통해서 조정한 안건을 마지막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결정한다며 그런데 유독 사법부만 판사 개인의 결정에 위임해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판사 개인은 전지전능한가? 그렇지 않다. 판사의 판결은 공개적인가? 그렇지 않다.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가? 그렇지 않다. 수많은 전관 예우가 엄연한 현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정 총장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판사 한두 명의 판단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정경심 교수 1심 판사 탄핵 청원엔 현재 41만 7,800여 명이 동의했는데요. 정 교수가 법원에 구속된 직후 등록된 이 청원이 빠른 속도로 공감을 얻자 일각에서는 재판 독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000만 년 만에 들어보는 바른 소리. 문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국민이 많다는 거죠. 특정 성향과 세력의 편을 들어준 이 이상한 판결은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사법개혁의 민낯입니다. 판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잘못됐다, 이 판결이 잘못된 판결에 대한 어떤 항의 표시로서 예. 탄핵을 하자라고 국민청원을 하는 것 자체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판결에 대한 비판의 차원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예. 하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다는 거는 뭐 청원을 하신 분도 아실 겁니다. 알죠. 알면서도 너무 이제 분노가 차오르니까 그거를 이제 국민청원의 형태로 표출하는 것이죠. 탄핵이라는 거는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요건을 갖춰야 된다. 예. 어떤 요건이냐면 헌법과 법률에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위배한 때라는 말의 의미를 그냥 헌법 법률을 조금이라도 위배한 때 무조건 탄핵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탄핵으로 인한 파면은 징계로 인한 해임보다 훨씬 더 중대한 그 법률 효과를 낳고 있기 때문에 네. 매우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만 탄핵으로 파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30일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뉴스를 접한 많은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하셨을 텐데요. 지난 8.15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며 코로나 재확산의 주범이 됐던 그가 어떻게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이날 판결은 그 사건의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마르레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데요. 전 목사는 한 차례 구속됐다가 법원이 보석을 결정하면서 풀려났습니다. 석방된 후 전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국민적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후 전 목사는 보석 조건을 어겨 재구속됐습니다. 지난달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신년 선물로 내어주고 말았는데요. 대체 이 나라의 사법정의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누구를 위한 헌법이며 누구를 위한 판결입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무죄를 판결한 판사가 바로 허선하 부장판사인 겁니다. 그는 지난 4월 20일에도 전 목사를 보석으로 풀어준 판사인 거죠. 허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집시법 위반이나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사건들은 해당 사건들과 무관하다고 전제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어이없는 일이 또 일어난 건데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신줄을 놓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30일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사과했는데요. 그러면서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법원은 징계 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에 실체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며 그것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다고 주장했는데요. 다만 항고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상고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공론 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불안 소송에서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지금 추 장관은 검찰의 이 부당한 법 기술에 이를 악물고 참고 있는 거죠. 분노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적폐들을 청산해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다잡게 하는데요. 검찰과 사법부의 환상의 콜라보, 2021년 새해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